저희가 준비한 3위인데요. 3위. 지금부터는 새롭게 공개된 영상 하나를 만나보겠습니다. 계엄 사태 당시에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간 인근으로 출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국회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가 한남동 본관 옆에 담벼락이거든요. 저 시간이 대략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 대략 40분 정도 지났을 때 저 군복을 입은 한 11명 정도의 계엄군이 5와 열, 2열 정도로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 있고요. 또 다른 영상 보면 여기에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군복 입은 11명 말고도 사복 입은 남성 2명도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 정문 진입로로 가는 화면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지나갔던 이번에는 조금 오하열을 갖추진 않았지만 계엄 군복을 입은 사람들. 일단 이 영상을 공개한 CCTV를 공개한 국회 쪽의 목소리를 한번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공관에 출동한 병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까? 일단 저 영상 제가 시간대별로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지 않더라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됐는데 왜 계엄군 10몇 명은 의장 공간으로 간 걸까요? 저기가 이제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인데요. 저기 이제 국회의장 공간이 있고 올라가면 이제 또 이제 대법원장 공간이 있고 바로 옆이 바로 이제 대통령 공간이고, 그렇죠. 바로 옆이 서울시장 이제 공간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이제 중요 인사들의 공간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국회의장 공간이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제 옆에 있는데 거기를 지금 벽을 군인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정황들을 보면 일단은 자, 우선 계엄 해제가 된 다음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벙커에서 결심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라는 게 지금 알려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를 지금 법률 검토를 시켰다는 거예요. 당시에 법무관을 통해서 예. 국회가 지금 계엄을 해제하면 즉각 해제돼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요구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그걸 검토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계엄 해제 상황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이 계엄 해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계엄 해제를 하지 않으니까 바로 또 대통령실로 몇몇 장관과 함께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자, 이 지금 상황은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대통령을 설득했던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설득을 받아들여서 오후 3시인가 4시에 이제 그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엄 해제를 하는 영상을 찍고 바로 이어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이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이 본인이 이 선포한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는 와중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에 계엄군들에게 지시가 자, 전부 다 전원 철수하라는 지시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정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김민기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듯이 예. 또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대통령 포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아직 그 어떤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들이 저렇게 어찌 보면 우왕좌왕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공간을 서성이면서 출동했다.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 확실하게 해제가 되는 걸 선포하지 않는 그 사이에 예. 대통령이 또 지금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또 한 번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뭔가 하부에 이 실질적으로 계엄이 해제되고 전부 다 철수해라 라는 것들이 지금 통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저 계엄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에 대한 일단 이 계엄 의무를 하는 그 과정이 저는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경 부대변인님. 네. 누가 여기 출동시켰냐라고 아마 국회 쪽에 물으니까 국방부도 조금 전에 대답을 내놓았어요.
아까 좀 잠깐 자막으로 지나갔지만 군의 얘기는 의장 공간 병력 파견은 경계 강화 목적이다. 경계 강화 목적. 그러니까 저게 무슨 뭐 2차 계엄이고 누가 출동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을 좀 보호하려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저걸 저희가 고지고대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선적으로 그날 그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국민들도 다 방송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지금의 국방부의 어떤 지금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어떤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이 한 3-4시간 지나서 예. 실제로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 한 3-4시간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 CCTV를 보면서 저기 군복을 입은 분이 한 10대 명 되고 그다음에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 복장이 한 2명이 되는데 사실 홍정원 1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해서 14명에 대해서 체포하라는 명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면 우원식 의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보호한다는 측면을 저는 국방부에서 한 공식적인 답변을 믿고는 싶지만 예. 혹시나 어떤 그 우원식 의장이 공간으로 복귀했을 때 그런 어떤 불상사가 연출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군당국 얘기 중에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저도 지금 봤는데 방송 지금 직전에 못 봤고 11명 말고 사복 차림의 2명은 산불 감시와 울타리 외곽 순찰용이라는데 김진욱 대변인 이날 물론 뭐 12월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한남동 산불 감시하고 워낙 중요한 주요 인물들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울타리 외곽 순찰도 하는데 이게 국회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 사복 입은 남성 2명이 방첩사 아니냐 혹은 요인 체포조 혹은 정보사 신원 불명 혹은 본인의 신원이 베일에 쌓여 있는 정치인 뭐 수거조 체포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군 당국의 해명은 저렇습니다. 저거를 정말 얼마나 곧대로 믿어야 할까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날 국회에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 또 군인을 투입한 것 이런 것들이 경계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사실이 그랬습니까? 거기에 국회에 투입되었던 경찰력들은 경계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을 막아섰고요. 또 거기에 그 국회의 그 본회의장에 투입되었던 군인들은 어떤 경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 이 국회의원들을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안에서부터 끌어내라, 끄집어내라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저기 국회의원 공간에 가 있는 저 군인들이 국회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이 군 당국의 말이 정말로 100% 저희에게 그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목적으로 파견됐는가, 출동했는가, 예. 누가 출동시켰는가, 그리고 저기에서 정말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 당국의 얘기는 저기 이제 국회의장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한남동 주변에 대통령 관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둔 뭐 전반적인 경계 강화 취지다라는 군 당국의 설명도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도 뭐 말도 안 된다는 취지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로 진입했던 제1공수여단 뭐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부대가 다름 아닌 한국은행에 투입되려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것 또한 논란거리입니다. 그 육군 1공수 특전여단이 이제 한국은행에 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혹시 입장이 있습니까? 저희 해당 부대는 작전 지역 내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 정보 최신화를 위해 매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지형 정찰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테러 작전 및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임무 수행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자료 최신화 활동이며 1공수 여단 같은 경우는 그 기간뿐만 아니라 작년 그리고 올해도 전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계엄 사태 이후에 그 뭐 어떤 군부대의 투입과 이동 동선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좀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도학 의원님. 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자료 최신화 활동이다. 왜 일공수 특전여단이 한국은행 강남본부를 갔냐?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봐도 지금 인위적으로 보이죠. 어색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일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행은 다른 군부대와 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일공수 특전여단하고 한 적은 없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필 계엄 시기에 또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지금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저런 것들이 다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유추를 해보면 계엄 사령관이 뜨게 되면 어쨌든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폐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보로부터 일단은 굉장히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 계엄이 결국엔 돈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한국은행을 탈취해서 제가 이제 무리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을 탈취해서 계엄 자금으로 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무리할 수 당연히 있어요. 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돈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석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건 저 부분에서 왜 도대체 이 공수특전 여단이 느닷없이 한국은행으로 갔는가? 당연히 이건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만 6구대에게는 다 중요시설 임무를 할당받았고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뭐 자료 최신화 활동이니까 뭐 그 부분이 좀 민감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원래 했던 통상적인 활동이다라는 군의 해명도 나왔거든요. 조금씩 그 생각보다 더 많이 계엄에 대한 그날의 전후 맥락과 전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글쎄요,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대통령이 최근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